지난달 초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추가 북송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탈북민들의 북송 소식이 여러 차례 보도됐었는데 이 사실을 대표님이 가장 먼저 알리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포착이 된 거지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바로 북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현장 활동가의 소식, 그리고 지하 활동을 하는 사역자들의 소식을 여러 곳에서 듣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취합하여서 네. 사실 확인을 하고 종합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인원들이 북송됐습니까? 저희들은 한 2천여 명이 이미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에 북송이 되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아시안게임 후에 남은 600여 명이 북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북한 내 상황이 많이 힘드니까 이렇게 탈북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TV에서 나오는 뭐 평양 방송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마치 북한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 그러나 얼마 전에 그 목선을 타고 한 북한 주민 4명이 동해상으로 기순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들의 마디가 배고파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거의 중상층이 무너졌다고 보고요. 거의 정말 북한 주민의 삶은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라 할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아사의 상태에 있다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90% 이상이 이번에도 체포된 탈북민들이 90% 이상이 여성이고요, 아동이고요, 취약계층이고요, 임산부가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북송되면은 강제 노동뿐만 아니라 강제 낙태, 옛날에는 또 영아 살해까지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인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대다수가 그런 걸 목소리를 증언했지 않았습니까?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라고 거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탈북민이 북한으로 북송되면은 고문이나 박해나 처형이나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 송환 중지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이 이걸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 또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세계 글로벌 G2라고 하니까 정말 위치에 맞게 이 부분을 좀 준수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시민사회와 국제 NGO들은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렇게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협약에 따라서 이렇게 북송을 했거든요. 이건 항저우 아시안게임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걸 위반한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까? 결국엔 중요한 건 이 탈북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해법 어떤 거를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 부분이 북중 간의 문제나 한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이고, 이 부분에 따라서 한국 외교부가 우선 국제법에 따라서 중국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 난민을 접근을 하고 탈북 난민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중국 주재 유엔 난민기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NGO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부가 한중 관계를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주중 유엔 난민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촉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유엔 난민기구가 이렇게 20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탈북 난민에 대해서 침묵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와 또 중국 정부를 상대로 좀 노력이 펼쳐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탈북민 이야기도 저희가 해볼 텐데요. 탈북에 성공한 분들 그 이후의 과정도 참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탈북민들은 그 출발하는 순간부터 정말 생사를 왔다가 정말 그 피를 말리는 일이죠. 저도 탈북 구출 동남아 현장에 그분들과 동행을 여러 번 했고 여러 분 뭐 갇히기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그나마 하나의 은혜로 정착을 하게 되면 예, 예. 이분들이 북한 안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겪어왔던 그 주체 사상과 박해에 의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고 중국에서 겪었던 그 불안과 공포가 있고 네. 그리고 한국에 오면은 또 다른 그 문화와 체제에 또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뭐 차별화된 이방인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와 고통 중에 있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분의 어떠한 인격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대하면 네. 좀 오해를 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국 교회가 조금 늘 어떤 이제 보이적인 가시적인 통일 준비만이 아니라 예. 좀 심리적 통일, 그 내적 치유, 그리고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잘할 수 있도록 존중하면서 서포트하는 그런 연합적인 통일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조금 160여 명 정도까지 조금 작년에 비해서 3배가 증가했는데 예, 예. 전체적으로는 약 3만 4천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탈북민들이 신앙 안에서 좀 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뭐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민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통일에 귀한 우리의 참 뭐랄까요, 통일 선교의 물맷돌 같은 또 통일 선교의 마중물 같은 귀한 한 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신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참 섬기는 역할이 한국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이제 현재 10개 교단이 함께하고 있는 한국교회 통일선교 교단 협의회가 지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민과 한국인 통일 목회자들이 연합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네. 그리고 약 13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한 사회 목회자 협의회 같은 이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 탈북민 양육과 섬김과 또 탈북민 리더십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플랫폼 역할을 많이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예. 좋을지 끝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탈북민을 대하고 북한 선교를 할 때 현재 북한의 상황 자체는 완전 통제 사회라고 하는 갇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갇힘 상태에서 그나마 사선을 넘고 온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정말 그 갇힘의 해방 가운데 또 다른 한국 사회에서의 갇힘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과의 많은 대화와 그리고 많은 어떤 교류와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가치를 평가를 해서 네.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잘 하도록 하는 것, 이걸 돕는 것이 바로 통일선교의 출발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예. 기도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